자, 이번에는 이렇게 구해놓은 그 각 일정 결합점 시각을 이용해서 여유시간, 즉 플로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플로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토탈 플로트는 그 작업에 있어서 LFT에서 EFT 값을 빼준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늦은 종료 시각에서 가장 빠른 종료 시각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이 EFT는 뭐죠? 그 작업의 EST에서 소요일수를 더해주면 되죠. 작업 일수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자유여유 프리 플로우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프리 플로우트는 후속 작업, 그 작업의 다음 작업이죠. 후속 작업의 EST에서 그 작업의 EFT 값을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ependent floa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바로 total float에서 free float를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결합점 시각에서는 그 작업의 시각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합점에 여러 작업이 모였을 때 각각 그 작업에 대한 이 EFT, LFT, EST 이런 걸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빠뜨리면 안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작업 먼저 해볼까요? 자, A 작업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4일이죠. 0일에서 시작해서 4일에 끝나겠죠. 그러면 토탈 플로트는 제일 위에다 적겠습니다. 토탈 플로트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 정의에 의해서 LFT 값 A 작업의 LFT가 얼마죠? LFT가 4일입니다. 4일 여기 삼각형으로 되는 것이 LFT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A 작업의 EFT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4일이죠. 여기 EFT가 여기 있죠. 4일이죠. 언더바로 되어 있는 게 EFT니까 4에서 4를 빼니까 제로가 되겠죠. 또는 이 4일에서 A 작업의 EST가 제로였죠. 그 다음에 더하기 4일 여기 소요일수를 더해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똑같이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합점에 2개 이상의 복수 작업이 들어올 때 각각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플로우트는 어떻게 될까요? 프리 플로우트는 정의가 후속 작업의 EST죠. 그 다음에 그 작업의 EFT 값을 빼주는 겁니다. A 작업을 보게 되면 기준을 하게 되면 후속 작업의 EST는 이거죠. 네모로 된 것이 EST니까 1번 결합점에 있는 게 4일이 후속 작업의 EST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의 EFT는 4일이죠. 4일에 4일 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dependent float는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죠. 제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열로 해서 3행으로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 B 작업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묶어서 밖으로 빼서 복잡하니까 빼서 본다면 자, 토탈 플로트는 어떻게 되죠? LFT 값에서 EST 값을 빼줘야 되죠. 자, B 작업의 LFT 값이 얼마죠? 11일 맞죠?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11일이고 11일에서 그 다음에 EFT 값은 7일이죠. 여기 7일. 이 11일에서 7일 빼주면 되겠네요. 또는 11일 빼기 여기 B 작업의 EST가 얼마가 될까요? EST는 4일이죠. 여기 1번 결합점에 4일에서 더하기 3일, 7일이 되죠. 똑같이 7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B 작업의 토탈 플로우트는 11 빼기 7이니까 4일이 되는 거죠. 자, 프리 플로우트는 그 작업에 있어서 후속 작업의 EST 값 7일이죠. 7일. 7일에서 그 작업의 EFT 값 7일이죠. 7일. 그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고 dependent는 4일이죠. 4에서 제로를 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C 작업 같은 방법으로 C 작업은 조심할 게 뭐냐면 3번 결합점에 있는 결합점 시각을 이용해야 되는데 3번 결합점에는 D 작업도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C 작업의 그 토탈 플로트를 구하기 위해서 LFT 값을 구해보면 C 작업의 LFT 값이 얼마인가요? 여기 보면 16일인가요? 여기 16일이죠. 16일. 16일에서 그 C 작업의 EFT 값, C 작업의 EFT 값이 얼마죠? C 작업의 EFT 값은 C 작업의 EST 값 7일이죠. 7일에다가
소요일수 이걸 더한 거죠. 12일이죠. 12일. 그래서 16일에서 12일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4일이네요. 4일이 토탈 플로트가 되고요. 프리 플로트는 후속 작업의 EST 3번에 있어서 후속 작업이 12일이 이게 후속 작업의 EST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작업 C 작업의 아까 EFT 얼마였죠? 12일이었죠. 12일 이거였죠. 똑같이. 그러니까 제로가 되고 디펜던트는 4일이 되는 겁니다. 자, D 작업 조심해야겠네. 이게 여기 있는 기록이 3번 결합점에 있는 이 데이터가 전부 다 C 작업 거였죠. 보니까 C 작업은 이걸 토대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3번 결합점에 있어서. 자, D 작업은 한번 볼까요? D 작업은 토탈 플로트는 LFT가 16일 16에서 자, 계산해볼까요? 16 빼기 D 작업의 EFT는 D 작업의 EST 4일에다가 더하기 6을 더해야 되죠. 그럼 얼마인가요? 10일이죠. 이렇게 빼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6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죠. 여기 데이터는 이걸 계산을 해서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긴 감춰져 있는 거죠. 이 결합점에는 3번 결합점에는 D 작업에 대한 EFT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FT 값 구했죠. 이제 10일이 아까 EFT 값 나왔으니까 이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 플로트는 다 후속 작업의 EST 이게 12일이죠. 후속 작업이 12일이었으니까 12에서 11을 빼면은 2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프리 플로트가 되고 디펜던트는 6에서 2를 빼니까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죠.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 결합점 시각에 있어서 그 작업, 이 D 작업 같은 경우에 감춰져 있는 EFT 값을 찾아내야 되죠. 그것을. 이게 이제 좀 이 방식의 결합점 시각에 의한 네트워크 공정표의 좀 맹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 작업 한번 볼까요? 이 작업 토탈 플로트는 LFT 값이 18일이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18 빼기 이 작업의 EFT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작업의 EST가 12일 12 더하기 2가 되겠죠? 여기 12 더하기 2가 하면 되죠. 이 작업의 소요일수가 2일이니까 이렇게 뺄 수 있죠. 하면 4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리 플로트는 후속 작업의 EST 18일이죠. 거기에서 그 작업, 이 작업의 EFT 이 작업의 EFT가 얼마죠? 여기도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4번 결합점에는 이 작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F 작업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18일 EFT 값이 이것이 이 작업의 EFT인지 F 작업의 EFT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 작업의 EFT는 얼마가 되죠? 아까 구해놨었죠. 여기 이거였죠. 이게 이 작업의 EFT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 12일에다가 2를 더하니까 14일이었잖아요. 여기는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똑같이 EST가 18일이니까 4일이 되겠네요. 똑같이 프리 플로트 역시 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디펜던트는 제로가 되겠죠. 자, F 작업의 작업 여유를 보게 되면 F 작업의 LFT 값은 18일이죠. 적어볼까요? 18일 빼기 그 다음에 F 작업의 EFT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EST 값 여기 EST 값 4일에다가 소요일수 14일을 더하는 거죠. 4 더하기 14가 돼서 18일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F 작업의 토탈 플로트는 제로가 되고 프리 플로트는 후속 작업의 EST 18일에서 그 작업의 EFT 이거 구해놨죠. 18일 구해놨으니까 똑같이 쓴다면 18일 빼기 18일 되겠네요.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디펜던트는 이렇게 빼주는 거니까 제로가 되죠. 자, 마지막에 이제 G 작업 한번 볼까요? G 작업은 어떻게 될까요? LFT가 23일이죠. 23일 빼기 G 작업의 EF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 18일 더하기 EST 18일 더하기 소요일수 5일에서 제로가 되죠. 당연히 이제 제로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G 작업의 뭐라고요? EFT입니다. EFT. 여기 똑같죠? 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프리 플로트는 어떻게 되죠? 후속 작업의 EST. 여기 후속 작업이 있다면 똑같이 23일 되니까 제로가 되겠죠. 23일 빼기 13일이니까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디펜던트는 토탈 플로트에서 프리 플로트를 빼는 거니까 제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서 각 작업의 토탈 플로트 그 다음에 프리 플로트
그리고 dependent float까지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total float가 제로인 점이 있죠. 어디죠? G 작업, 그리고 F 작업, 그 다음에 A 작업. 이 세 곳이 total float가 제로였죠. 이곳이 바로 critical path가 되는 거죠. 그래서 critical path를 굵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다면 바로 A 작업에 지나는 0번과 1번 결합점, 그리고 그걸 지나서 다시 F 작업에 지나는 이쪽이네요. 이렇게 4번 결합점을 지나서 마지막 G 작업이 지나는 5번 결합점까지 이 경로가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